52세의 나이의 한 여성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25세처럼 젊은 얼굴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40대에 이미 탄탄한 커리어를 쌓은 그녀는 자신보다 12살 연상인 한 검사와 결혼했을 당시 그 남자는 전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0년 후 그 검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인물은 바로 대한민국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 있는 여성이 현재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남편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류의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는 채널 별표 비밀의 인간사 별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멈춘 듯한 미모와 대통령과의 놀라운 결혼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 여사의 영부인으로서의 여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열린 한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훌륭한 여성과 결혼한 공통점이 있네요. 이 발언 이후 김건희 여사는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김건희 팬클럽이라 불리는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녀의 세련된 패션 스타일은 등장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착용하는 의상, 신발, 액세서리, 가방은 곧바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그룹의 딸과 함께 나타났을 때도 김 여사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의 사진은 한국 언론에서 오드리 헵번과 비교될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크고 작은 논란들이 존재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한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영부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를 별표 시한폭탄 별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녀를 둘러싼 이 상반된 반응은 무엇 때문일까요? 김건희 여사. 본명 김명씨는 1972년 9월 2일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경기도 양평군에서 자랐으며 15세 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 여사는 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 인상적인 학문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1992년 20세의 나이에 경희대학교에서 미술학을 전공한 그녀는 이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국민대학교에서 디지털 디자인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2007년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 기획회사를 설립하며 성공적인 사업가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를 통해 국제적인 예술 전시를 주최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2년 두 사람은 한 사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와 재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연을 맺었고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결혼 후에도 예술계에서 성공을 이어가며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2017년에는 한 유명 잡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삶과 그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을 기대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관련된 부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며 결단력과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청와대의 신뢰와 입지를 굳히는 데 기여했으며 그의 정치적 행로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11월 그가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24.7%에 달해 여당과 야당의 모든 유력 후보를 제쳤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사임한 지 불과 117일 만인 2021년 6월 29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역사적인 승리는 2022년 3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이 승리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결혼 10주년 기념일 바로 다음 날 이루어져 두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당시 김 여사는 50세가 되었다.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한국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19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던 날이었다. 그날 김 여사가 남편의 재킷 단추를 다정히 매만지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되었고 그녀의 돋보이는 외모가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김 여사의 과거가 정치적 경쟁자들에 의해 들춰지기 시작했다. 2021년 6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졌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과 경력, 그리고 그의 가족과 관련된 논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문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내용은 1997년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는 이름으로 서울 강남 르네상스 호텔 6층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일했다는 주장이다. 이 문서는 6층이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정치인, 재계 거물, 주요 인사들을 접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김 여사가 이곳에서 고위층 인사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추측했다. 이 정보는 한국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2021년 12월 안혜옥 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엑스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며 1997년 5월 7일 조남욱 회장의 초청으로 서울 르네상스 호텔 VIP룸에서 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김 여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부정하며 두 사람이 조남욱 회장의 주선으로 만났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김 여사가 2008년에 개명한 것이 과거를 숨기기 위한 조치였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논란은 2021년 7월 29일 서울의 한 서점 벽에 김건희 여사를 연상시키는 여성 그림과 함께 줄리의 남자들, 줄리의 꿈은 퍼스트레이디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벽화가 등장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그림 옆에는 줄리가 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진 상류층 남성들, 의사, 재벌 회장, 그리고 2009년에 검사 윤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벽화는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그녀를 겨냥한 암시로 받아들여졌고 윤 대통령 부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명예훼손 혐의로 벽화 작가를 고소할 수는 없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김건희 여사는 2021년 12월 13일 줄리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줄리가 아니며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단언했다. 김 여사는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며 학업과 일로 바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고급 접대부로 활동할 시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호텔 직원 중 단 한 명도 이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도 김 여사가 줄리라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2022년 한국 검찰은 줄리 사건 관련 보도들이 허위라고 결론짓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제공한 안혜옥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줄리 사건과 관련해 해명하며 언급한 석사와 박사 학위는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학력을 언급하자 여론은 그녀의 학위의 진위 여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김 여사가 박사 논문과 3편의 학술 논문에서 표절을 저질렀다는 정보가 공개되었고 이는 강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 4편의 논문은 모두 2007년에 작성된 것으로 과학 연구치고는 지나치게 신속하게 완료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9월
14개 학회로 구성된 학술조사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문 4편 모두 심각한 표절 의혹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는 5년의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했다. 국민대학교의 태도는 한국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21년 10월 1일 국민대 졸업생 200여 명이 졸업장을 반환하며 학문적 부정행위에 대한 학교의 방관적 태도를 규탄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모든 행동이 공공의 관심사로 떠오르던 시점에 발생했으며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매우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표절 논란은 그녀의 명성을 훼손하고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2021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이력서를 위조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2007년 박사 학위를 준비하며 5개 대학의 강사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이 지원서에는 20개 이상의 허위 기재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예로 그녀는 2006년에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를 전공했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서울대학교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단기 연수에 참여한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뉴욕에서 단 5일을 머물렀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에 사용했다. 이 외에도 김 여사가 H컬처 테크놀로지 전략기획실에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근무했다고 적었지만 이 회사는 2004년 11월에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하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태안콜루프에서의 근무 경력도 시간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회사들에서 실제로 근무했음을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는 2004년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수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상자 명단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김 여사는 서류 조작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취업에 인상을 주기 위해 약간의 포장을 했다며 언론에 되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력서를 과장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녀는 또한 나는 공인이 아니며 공직자도 아닙니다. 취업 당시 윤석열 후보를 알지도 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책임의식 부족은 여론의 분노를 샀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여사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취업 서류를 과장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 것과 같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대중의 공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여론 진화 시도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과거와 현재의 외모를 비교하는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성형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일부 루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미용을 위해 10억 원, 약 180억 원을 썼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쌍꺼풀 수술만 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외모 개조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논란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정 가족도 심각한 법적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단 3일 만인 2021년 7월 2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는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최 씨는 러브호텔을 운영하다가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병원의 운영은 불법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 씨는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 9천만 원, 약 4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공범들은 2015년에 이미 처벌받았지만 최 씨는 책임 면제각서 덕분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 씨를 고소하며 편취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은 6개월 후인 2022년 1월 25일 항소심에서 최은순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2억 9천만 원의 반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최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불과 2개월 전이었고, 이는 윤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사기 사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최 씨가 늘 운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오마이뉴스는 윤석열의 장모는 부동산에 집착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녀가 사위의 정치 경력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이후 불법 부동산 거래 혐의로 기소되어 윤 대통령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최은순 씨는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와 개인 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 씨는 4차례에 걸쳐 약 347억 원, 약 613억 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여 경기도 성남시 도담동의 토지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타인의 이름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항소했지만 2023년 7월 21일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되었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최 씨는 판결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법정에서 실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4명의 여경에 의해 호송 차량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 씨는 올해 5월 14일에 일시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은순 씨가 체포되기 불과 2달 전인 2023년 5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지후 씨가 연루된 양평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지후 씨가 운영하는 기업 퀘이어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설 비용을 부풀려 약 17억 4천만 원, 약 3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와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BMW 한국 총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도 휘말렸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 친정 가족의 연이은 스캔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애써 쌓아온 청렴하고 정직한 이미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듯 보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청와대의 저주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토록 심각한 가족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그해 대선이 악당 대 악당의 대결이었다는 현실에 있을 것입니다. 양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모두 지지율보다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승리는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덜 나쁜 선택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스캔들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그와 그의 처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폭탄들이 터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입니다. 도이데이라 NOI 덩비에트라이 MOT 캐치린 TUC BA 콩레프라이 2023년 11월 27일 대한민국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솔보이스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한국계 미국인 목사 최재욱으로부터 약 300만 원 상당의 디오어 핸드백을 받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 여사는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라며 완곡히 거절하는 듯했지만 결국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핸드백은 솔보이스 측에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거센 논란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공모와 관련해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것이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라고 반박하며
이번 사건의 시점이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의 부친과의 연고를 이용해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1년 후 영상을 공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3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주는 김 여사, 윤 대통령, 그리고 최 목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권익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김 여사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고 사건은 2024년 6월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특정 종교단체의 관계 역시 뜨거운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선 캠페인 당시 윤 대통령이 손바닥에 우왕 자를 적고 다닌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두고 부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가족이 역술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술인과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결국 이를 인정하며 손바닥의 우왕 자는 단순히 이웃 주민의 격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결정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재배치였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역술인의 조언에 따른 결정으로 의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위치가 풍수지리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이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재벌 및 특정 종교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숨은 권력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단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는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이며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탄핵 가능성을 불러왔고 김 여사 역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논란과 충격적인 전개가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인류의 미스터리 채널을 구독해 심층 분석과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